뉴욕 증시 조금 전에 마감됐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절벽에 관한 문제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정적인 발언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재정절벽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앞서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 별다른 효과 없이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0.69% 하락했습니다. 12,878선에 마감 지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대부분의 시간이 하락권에 있었고 3시를 넘어서면서부터 낙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장중 저점에서 마감되는 모습 차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는 12,878포인트입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기초 소재 섹터만이 0.3% 소폭 올랐을 뿐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주가 1.3%대로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민감주가 0.5%, 필수 소비 업종 0.6%, 통신 업종도 0.7%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주가 1%대로 밀려난 가운데 쉐브론이 1.4% 하락했고요. 슈레펠커드가 3%대 조정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어제에 이어서 1.5% 하락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인텔과 듀퐁 등의 순으로 0.63%와 0.3%씩 상승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특징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주로는 HP를 꼽아봤습니다. 2.71%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짝에서 HP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전일의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이 이날 짝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듯 하다가 장이 진행되면서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주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체크해 주시죠.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3%가 밀려나면서 최종 종가는 2,9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하락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살펴본다면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상승권에 있었지만 이후에 하락으로 방향 바꾸면서 다시 한번 상승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3%의 조정으로 2,967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최종 종가는 0.5%의 하락으로 1,3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차트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장 중반에 잠시 상승권에 머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탄력 떨어지면서 저점 라인에 마감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1,398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합의에 기대감을 짓고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3분기 GDP가 발표됐는데요. 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먼저 영국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백 지수입니다. 0.2% 올랐습니다. 5,799포인트 가리키는 모습인데요. 아래로 차트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의 탄력이 더욱 좋았고 장중 내내 상승권에 머물긴 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탄력 조금 떨어지면서 장 시초가보다는 좀 탄력 떨어진 모습 차트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 증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본다면 기술주가 탄력이 좋았습니다. 2% 가까이 올랐고 필수 소비 업종도 0.9%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0.5%대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영국 증시의 특징주의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융주의 흐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스발 호재가 나왔지만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금융주에 나타났지만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상승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UBS 쪽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그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주 하락했지만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만이 상승권에서 마감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도 확인해 주시죠.
영국에 이어서 독일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닥스 지수 역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0.55%의 상승으로 7,33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닥스 지수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도 살펴봅니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탄력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을 장중 내내 연출했습니다. 7,307포인트에서 7,361포인트 선에서 지수가 움직였는데요. 0.5% 닥스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많습니다. 먼저 필수 소비 섹터가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1.65% 올랐고 경기 민감주와 기초소재 그리고 금융주, 산업업종 등도 상승한 반면에 역시 통신업종이 0.7%대의 다소 부진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독일 증시 주요 종목들 살펴본다면은 루프트한자가 0.7% 하락했고요. 통신주의 부진한 모습 속에 도이체텔레콤도 0.7%대 조정입니다. 반도체 기업인 에온사가 0.75% 밀려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독일 증시가 이렇게 해서 0.5%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프랑스 CAC 지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입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다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03% 소폭 상승하면서 3,50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장 초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욱 좋았습니다. 장 후반 가면서 조금 탄력이 떨어지면서 강보합권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0.03%의 상승으로 CAC 지수가 3,502포인트를 가리켰습니다. 업종별 등락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본다면은 통신주와 유틸리티가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가 특히 1.5%대 강한 조정을 받았고요. 유럽장 전반적으로 통신주가 부진했습니다. 0.6% 하락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술주는 반면에 1.79% 정도 하락 집계됐습니다. 통신주의 부진 속에 프랑스 텔레콤 2%의 조정받았고요. 프랑스 전력청 역시 1.9%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주인 소시에테 제네랄, 크레딧 아그리콜 같은 경우는 상승권에서의 마감입니다. 상품 시장 동향도 이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2% 상승하면서 80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1.14% 하락했습니다. 유가 역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가 0.6% 내리면서 87달러 18센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브렌트유는 0.9%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내리면서 1742달러 선에 금이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